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2차시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했었죠. 1차 방정식은 무엇이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근데 미지수가 두 개여야 하면 a랑 b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1차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는 그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하겠다? 연립하겠다는 겁니다. 연립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 생각톡을 보면요. 어느 동아리 회원 7명은 공원에서 1인용 자전거 X대와 2인용 자전거 Y대를 합하여 5대를 빌려서 빈자리 없이 모두 나누어 탔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빈자리가 있으면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기네. 그런가 보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자,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진다는 겁니까? 조건들이 좀 이게 뭐지?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탐구 1을 보면 동아리 회원들이 빌린 자전거가 5대인 것을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자. 5대. 그러니까 뭐 자전거는 일단 x대와 y대를 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총 5대인 거니까 X대 Y대 빌려서 총 5대다 라고 하는 조건 하나에 대해서 식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2를 보면은 자전거를 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총 7명이니까 이것을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1인용 자전거 X대 니까 사람이 여기에는 이제 한 명만 타겠죠. 그래서 이제 1인용 자전거에 탄 사람은 1 곱하기 x만큼 있고 2인용 자전거에 탄 사람은 2 곱하기 y만큼 있어서 이때 사람은 총 몇 명이다? 7명이다 라고 해서 1차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식이 몇 개가 들어있다?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두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xy가 그러니까 이때의 xy랑 이때의 xy가 서로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동아리 회원 7명이 이제 자전거를 빌린 XY만큼 빌린 상황이니까 이때의 XY랑 이때의 XY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 두 개를 갖다가 요렇게 중괄호로 요렇게 이제 묶어서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을 1번식 할 때 땡땡땡땡 1번 이렇게 나타내고 밑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나타낼 때 땡땡땡땡 2번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방정식 그러니까 3개, 4개도 된단 말입니다.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여기서는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네요.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도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도 식 두 개를 이렇게 두 개 이상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나타내는 거. 방정식 두 개를 두 개 이상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 하고요. 그럼 선생님, 그럼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도 그러면 맞습니까? 부등식도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 그 다음에 cx 더하기 d는 뭐 f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등식을 두 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어쨌든 연립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연속해서 잇따라서 쌓아서 올린다. 립자가 이제 세울 립자거든요. 연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립주택 할 때 이제 그때겠죠. 주택도 이제 요렇게 주택 1층, 2층, 3층 요렇게 이제 쌓으면은 이게 연립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요렇게 이제 쌓아 올리는 거. 요렇게. 뭐 위로 쌓든지 아니면 밑으로 쌓든지 어쨌든 세로로 이렇게 이제 식을 쌓는 것을 우리는 연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연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 똑같은 XY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랑 똑같은 상황에서 XY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똑같은 XY에 대해서 이거를 뭐다? 이 XY, 이 XY 같으니까 이 식을 한 대 묶자. 세로로 묶자라고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단 방정식 배운 게 1차 방정식만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다?
앞으로 다룰 것도 뭘 다룬다?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은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위의 연립 방정식에서 두 방정식 1식과 2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상황에서 여기 생각톡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xy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5대 빌렸는데 탄 사람은 모두 다 7명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의 xy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해야 되죠. 즉, 그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할 때, 자연수로 하든 뭘로 하든, 어쨌든 앞에서 할 때 무수히 많았잖아요. 그죠? 연립 방정식의 하나에 대해서 해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뭐도 있겠어요? 유리수로도 이제 x가 1.1일 때 아니면 1.2일 때 이렇게도 이제 많을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자전거니까 자전거니까 자연수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연립 방정식 상황에서는 이제 유리수인 해도 있고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실수인 해도 있거든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기하게도 미리 스포일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난리인지 모르겠지만 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쌍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묶어서 해가 이제 뭐 할 때 찾을 때 묶어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예 없든지 아니 무수히 많든지 아니면 하나만 있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이제 해의 유형인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해는 각각 이제 구했을 때 어떻다? 무조건 한 쌍이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무수히 많은 xy 값 중에서 구해보니까 x가 3일 때, y가 2일 때 이제 두 개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거고 이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3,2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연립 방정식에서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 값 또는 순서상 x, y 이것을 우리는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요.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xy가 자연수일 때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1번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한번 살펴보면요. x가 1일 때는 y는 5가 되고 1식이 x 더하기 y는 6이다 잖아요. 그래서 이제 x에 1 넣고 y에 5 넣고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 y 값은 5일 때, 2일 때는 4, 3일 때는 3, 4일 때는 2, 5일 때는 1, 6일 때는 0, 7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자연수인 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여기 앞에까지 있는 순서쌍이 이제 1번에 있는 자연수의 이제 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2x 더하기 y는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x, y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는 x 값에 1, 2, 3 넣어서 이제 하는 게 낫겠습니까? y 값에 1, 2, 3 넣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에 낫겠어요? x에다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x에 1 넣으면 2 넣으면 이렇게 x에 1 넣으면은 이제 뭐예요? 1 넣었을 때는 2 곱하기 1 더하기 y는 10 해갖고 여기 8이 될 거잖아요. 2 넣었을 때는 4 더하기 y는 10 해가지고 6이 될 거고. 그죠? 여러분 계산해 보면 알게 될 거예요. y에 1, 2, 3, 4 넣으면 계산이 더 복잡해요. 어쨌든 x에다가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3일 때는 얼마? 4, 4일 때는 2, 5일 때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자연수인 걸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만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서쌍이 어떻게 됩니까? 1번 만족하는 순서쌍. 1번의 해는 1,5, 그 다음에 2,4,
3,3, 4,2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1,8, 2,6, 3,4, 그 다음에 4,2 이렇게 이제 있네요. 그럴 때 이제 두 식을 연립 방정식이 뭐라 했어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순서쌍 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연립해 갖고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뭐다? 4,2 요게 이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요 두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y의 해를 구한다는 거고 그걸 찾아보니까 뭐다? 4,2다. 즉 x는 4, 그 다음에 y는 2이다.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요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연립 방정식은 뭐라고 했다?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 하는데 왜 묶어서 나타낸다?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걸 만족하는 xy, 요걸 만족하는 xy가 둘 다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립해서 묶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그게 뭐다? 연립 방정식에서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 값 또는 순서쌍을 이제 해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수업의 중요 포인트는 여기네요. 그죠?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y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제 하는 걸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연립 1차 방정식 이거를 갖다가 이제 푸는 법.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